네, 간밤에 마감한, 네, 오늘 새벽에 마감을 했죠. 글로벌 증시 동향과 또 전망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테슬라 실적 발표를 하고 또 네네. 기술주만 살짝 상승 마감을 했죠. 네, 또 그렇습니다. 또다시 2월 12일 이후로 사상 네.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2월 달에 그 최고치를 기록하고 나서 이제 하락할 때 그 이제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이제 하락할 때 이게 이제 장기 조정이나 추세 조정이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실적 시즌 나오면서 뭐 이제 최고치를 뭐 그 다우 지수나 S&P나 그리고 나스닥까지 다 최고치를 올해 그 이번 달에 다 경신을 했습니다. 특히 그 뭐 다우지수는 약보합이었지만 그 S&P랑 나스닥은 다 강보합 그리고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좌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특히 그 기술주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뚜렷하게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승세를 그 초록색을 보이면서 이제 그 마감을 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나스닥은 이제 저 그 기술주들이 다 견인을 해서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고 헬스케어나 그 뭐 임의소비재 그리고 그 산업재 이런 부분에서 전통적인 부분에서 약간 하락했기 때문에 그 저 부분에서의 어떤 하락세가 이제 다우지수랑 S&P에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이 좀 반영이 돼서 하락한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그 실제로 뭐 크게 저 부분에 어떤 저 섹터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뭐 그 지금 실적 발표 시즌에 기술주들이 굉장히 그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그 비트하는 그런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자금이 그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그 지금 나스닥의 기술주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다고 하면서 그 기존의 가치주 쪽으로 좀 자금이 몰렸던 부분이 다시 좀 바뀌면서 그러면서 약간 그런 그 자금 이동이 있으면서 이 지수 간에 약간 혼조세가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저 주가를 예상할 때 월가에서 순이익 예상치를 내놓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게 이 정도가 나온다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네. 그것보다 훨씬 좋은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네. 어느 정도 나와야지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까요? 오늘 테슬라 같은 네. 경우는 보면 73센트 예상했는데 93센트가 네. 나왔거든요. 네네. 그럼 비율로 따지면 대략 한 30% 정도 네네. 좋게 나온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정도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는 겁니까? 아, 그게 어떤 가이드를 적용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퍼센트를 생각한다기보다는 그 가이드를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1, 4분기 때 뭐 8조에서 9조를 예상을 했는데 만약에 9조 5천억 아니면 10조를 넘어간다 그러면 분기 이런 업황에 이런 분기 때 그 기준이 되는 뭐 그 이제 영업이익을 넘기 때문에 그 다음 분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는 더 클 것이다 이런 가이드를 가지고 가게 되는데요. 그런 말씀하신 특정한 비율보다는 그런 기준점이 회사마다 업종마다 있다고 볼 수가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이익이 많이 났더라도 어느 분야에서 이익이 많이 났고 이게 다음 분기에도 연결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부분을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우선 또 전기차 업체였습니다. 니오, 샤오펑, 리쌍 등이 대표적인데요. 작년부터 좀 성장성을 앞세워서 세계 굴지 자동차 기업들 시총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 시장 경쟁 뭐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전기차 시장 경쟁은 닷컴 버블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닷컴 버블 때랑 비슷해서 닷컴 시절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닷컴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자금을 가져갔었는데요. 말씀하셨던 니오나 샤오펑이나 그 리쌍 같은 회사들은 다 자기 자본만으로 된 회사들은 아니고 그 공룡 IT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그렇죠. 기업들 아닙니까? 네. 알리바바나 뭐 아니면 텐센트, 네. 텐센트나 샤오미 이런 그 이제 그 자본이 그 많은 회사들이 투자를 한 기업들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국에 뭐 1000개의 조선소가 있다가 그게 다 정리되고 300개가 남았다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조선소는 그보다 더 적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조선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그 미국에서 4년 동안 만드는 군함의 숫자만큼 1년 동안 중국 조선소에서 대형 군함을 찍어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조선소의 그 야드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그 정부 정책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중국에 지금 알고 있는 말씀하신 3개의 업체를 제외하고도 되게 많은 그 전기차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기차 업체들도 똑같이 2000년 초반처럼
굉장히 많은 경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몇 개 업체만 남게 될 것 같은데 이 니오나 샤오팡, 리쌍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표 기업이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보통 이제 300에서 400% 서너 배 이상 성장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테슬라가 뭐 중국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뭐 30% 이상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 그래도 이제 테슬라가 판매하고 있는 전체 수량으로 봤을 때 30만 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세 개 회사가 한 분기에 팔았던 그 판매 대수가 이미 지금 다 합치면 10만 대 가까운 수량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일본이나 한국에 대해서 이제 국수적인 태도를 중국이 보였던 것처럼 자국 중심의 어떤 그런 태도를 소비자들이 보인다고 하면 이 기업들의 성장성은 굉장히 커진다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테슬라 비난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도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테슬라가 새벽에 모든 건 우리가 잘못했다. 네, 그렇게 성명을 낸 것도 뭐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특히 이제 이런 국수적이고 좀 이렇게 타협이 좀 안 되는 이런 그 사회주의적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만약에 이 기업들이 그런 사회적 분위기랑 편승을 한다 그러면 이 기업들의 어떤 기업 가치는 실제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고요. 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기존의 플랫폼에서 되게 유명했던 폭스바겐이나 BMW, 벤츠, 뭐 GM이나 현대차 이런 기업들과 전혀 다른 플랫폼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내연기관 자동차고 이쪽은 가전제품 같은 것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전환이 되고 나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지 않게 되니까 이렇게 고밸류를 받는 건 일리가 있는데 여기서 이 경쟁 속에서 과연 누가 시장 지배자가 되는지는 약간 사행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어느 업체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보면 이제 코로나 사태가 조금 더 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또 문제가 또 더 심각해지게 되면은 결국 주가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주가에도 또 하방 압력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네. 이 코로나 사태와 주가 향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게 밀접한 관계가 있죠. 작년에 이제 그 전반적으로 전 세계 경기가 이제 후퇴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밖으로 나와서 일을 하고 돈을 써야지 그 경기가 돌아가고 경제 성장이 일어나는데 이제 전혀 밖으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 세계적인 후퇴가 일어났었던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여러 차례 보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이 보급되는 국가, 영국이나 뭐 또 호주 같이 이제 완전한 그 청정을 이뤘다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도 오면서 그 성장률이 빠르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 고향만 다녀오더라도 아직도 여전히 그 강한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 격리 기간을 좀 두면서. 그러니까 국가가 완전한 통제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코로나 감염이 이제 확산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역시 미국이죠. 그냥 어떻게 보면 무슨 힘이라고 해야 될지 그 어떤 돈의 힘인지 주먹의 힘인지 모든 백신을 다 쥐고 일단 자국 우선주의로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혼란한 와중에서도 다시 경기 회복을 해가는 빠른 과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지역별 특성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과연 그 작년만큼 그렇게 심한 그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냐 그러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중국과 미국,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그 합산 GDP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게 40%가 넘으니까 예. 43%에 뭐 거기다 영국을 더하고 뭐 호주를 더하고 이제 이 코로나부터 벗어난 국가를 더하면 50%가 넘고 뭐 하반기에 이제 백신 보급이 되는 뭐 우리나라도 뭐 될 거라고 희망합니다. 네. 네. 지금 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혈전 문제가 아직 네.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서 또 뭐 수출을 인도를 포함해서 네. 여러 국가에 수출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는 게 맞을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은 네. 수출이 아니고 지원인 것 같고, 지원이다. 예, 지원인 네.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이 코로나 백신을 놓고 한번 볼 것 같으면 미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이 얀센 백신이 문제를 일으켰던 게
700만 명 중에 6명 뭐 이렇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독감 백신도 그 정도의 부작용은. 네. 부작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비해 가지고 사실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이 너무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다들 화이자나 모더나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부분이 이 문제이긴 한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도 있으면 맞아야죠. 네, 그렇죠. 사실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미 그 유럽 보건당국에서도 득보다 실보다 득이 훨씬 더 크니까 이건 접종을 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근데 백신이 없어서 못 맞지 뭐 지금 남는 백신이 있으면 다 누구나 맞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네. 뭐 물 백신이라고 뭐 얘기했던 그 이제 스푸트니크조차도 독일 그 이제 동부에 사는 독일 주민들은 러시아로 지금 여행을 가고 그렇죠. 예, 예. 가고 있는 추세니까 네, 그 정도로 이제 없어서 못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백신의 보급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지고 말씀하셨던 이 코로나의 확산 때문에 작년만큼 이제 경기가 다시 재확산 때문에 경기가 좀 꺾일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이미 그 주요 선진국 돈과 힘을 가지고 있는 주요 선진국은 뭐 코로나로부터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작년같이 경기 침체에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주요 선진국의 경기는 좋아지고 다른 신흥국이나 접종 속도가 늦은 나라는 경기 회복이 늦어진다면, 그렇죠. 저쪽은 예. 빨라지고 늦어진다면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수입 수요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접종 속도가 늦은 나라에서 수출 업종은 일단 혜택을 입겠지만 네네. 내수 업종은 아직은 우리는 5명 못 모이고 이러니까 내수 업종은 타격을 입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양분화된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대기업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 양극화가 K자 곡선이 이 선진국과 신흥국, 선진국과 선진국이 아닌 곳, 그리고 네.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 네. 그리고 또 뭐 대기업과 그렇죠, 중소기업, 아무래도. 예,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니까 양극화를 얘기하니까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이 항상 걱정하는 그 부분과 연관이 좀 되는 출근하면서 것 같고. 노숙자들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그렇죠. 백신을 놓고 미국이 독점한다라고 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저도 거기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작년에 기사를 다룰 적에 트럼프가 화이자하고 계약을 하면서 어떻게 계약을 하는가 하면 1도수당 얼마에 1억 회분을 계약을 하면서 추가로 1억 회분을 살 수 있는 옵션을 갖다가 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화이자하고 백신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화이자가 삼상이 끝난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는 쪽이 갑이고 화이자가 을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바뀌는 화이자가 입장이죠. 갑이고 네. 사는 쪽이 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4천만 도스를 더 구입을 한다 했을 때 제가 NDA 그러니까 서로 비밀 유지 각서 때문에 아무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과연 공급 일자가 확정된 계약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만 한 거죠. 네. 그리고 가격은 어떤지 가격은 아마도 미국이 샀던 것보다 더 비싸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협상의 툴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우리 건강보험에서 외국 수입약 같은 경우에 약가 결정을 해주거든요. 이럴 적에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화이자한테 대해서 다른 어떤 프라핏을 준다 하더라도 이 조건은 말하자면 우리가 임상 3상 끝나기 전에 맺었던 계약을 체결했더라면 지금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네. 많은 물량을 그리고 추가적인 물량까지도 확보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백신을 이해를 해야지 백신을 단순히 그냥 일반 물건 계약하고 같이 보면 안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맞는 지적을 예. 해주셨습니다. 지금 또 이제 백신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실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국가 중에 네네.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네네. 인도 쪽에도 주식을 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이렇게 심각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또 네. 유가에도 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네네. 향후 유가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또 낙폭을 좀 축소시키기는 했지만 향후 전반적인 장기적인 추세 어떻게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는지 어떤지 좀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현 수준이 그냥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에서 그냥 판단했을 때 현 수준이 유가의 적정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내려가면
그 여기서 더 내려간다 그러면 오펙 산유국들의 재정 상태에 좀 문제가 좀 생기게 될 거고요. 여기서 급등한다 그러면 뭐 미국의 세일 업체들이 더 산유량을 좀 늘리게 되겠죠. 여기가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게 근데 되고. 대략 천증은 실링은 확인이 된 것 같죠. 그러니까 예, 올라가도 네. 뭐 62, 3달러를 확 넘어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이제 60에서 65라는 그 밴드가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걸 봐서는 이 코로나 이슈, 경제 후퇴에 대한 이슈, 그리고 경제 속도가 빨라진다는 이슈 때마다 보통 한 3에서 4%의 밴드를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현재 수준이 비슷할 거라고 이제 예상이 좀 되고, 인도 같은 경우가 뭐 전 세계에서 그 원유 소비량이 세 번째로 많다고 하는데, 실제 뭐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아니 화장터가 녹아내릴 정도로 그 화장을 많이 한다고 할 정도라고요. 근데 거기서 화장터에서 원유를 쓰는 건 아니고 나무 써요. 나무를 나무를 쓰고 있는데도 이제 화장을 못할 정도로 30만 명의 확인된 확진자가 30만 명이고 하루에 사망자가 2,800명쯤 되니까. 예. 그러니까 코로나로 그 확인된 사망자가 2,800명인데 사실 이제 더 더 많겠죠. 많겠죠. 예. 예. 이제 거기는 이제 집계되지 않는 지방 정부의 인원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인도가 그럼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유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이런 어떤 중단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그러면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그 악영향을 미쳤던 부분은 현재 상태 정도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참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간밤에 보니까 미국 단기 금리가 많이 올랐던데 네네. 어떤 그 경제적인 전망이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특히 이제 그냥 입찰자가 좀 줄어들어서 그 단기 금리가 2년물 금리가 좀 올라간 2년물 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예, 2년물 금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앞뒤 사정을 보니까 이제 이번 주에 5년물, 7년물 같은 이제 중단기 금리 또 응찰이 좀 있어서 그 최근에 중국이 약간 그 문을 좀 열면서 외환 공급이 좀 많아지고 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중국이 이 미국 국제 시장이 좀 다시 플레이어로 좀 참여를 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일본이 일본이 이제 중단기 금물의 입찰을 좀 하게 되는데 5년물, 7년물에 더 높은 입찰률을 좀 가져가려고 2년물에 그 응찰했던 비율이 좀 낮아서 2년물 금리가 좀 올라가는 것으로 수급상의 문제로 보입니다. 1.15에서 1.7을 넘어버렸더라고요. 예, 상당히 많이 많이 오른 오른. 예, 그렇습니다. 네. 혹시 뭐 단기 금리가 뭐 장기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거는 아니죠? 예, 그 정도 차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